박스들 안녕. 제가 원피스를 좋아해서 원피스를 해보고 싶은데 스토리 떡밥 분석으로 굴리거나 포네그리프 찾는 고고학자 마냥 원피스 앞으로의 전개 예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저는 따로 뭐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낸 결론이, 저는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거, 나쁘게 말하면 추억팔이를 주로 생각하면서 대본 쓰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원피스 극장판 티어표 만들어서 시입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원피스 극장판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나랑 다르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님 말이 다 맞음. 오늘은 원피스 극장판 티어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포켓몬 극장판 해보려다가 양도 많고 대충 사이즈 보니까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원피스로 틀었는데, 일단 시작은 티어 설명부터 해보면 S급 최고의 극장판 시리즈, 언제 봐도 재밌다. A급 재미있고 시간 아깝지 않은 전형적인 킬링타임. B급 쏘쏘 무난무난한 극장판. C급 한 번쯤은 봐도 무난함. F급 폭시 해적단급, TV에서 하고 있는 거 우연히 보면 한 번쯤은 볼 것 같지만 따로 찾지 않는 포지션, 이 정도로 잡고 그냥 재미로 보시라는 말 하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1기 황금의 대해적 운한. 일단 간략한 줄거리는 시점이 우소까지 들어온 시점, 보험 사기꾼 잡고 다음쯤이라 쌍디가 없어서 애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잉 메리오를 털어먹으려는 잡졸들이 찾아오고 루피 일행은 이들과 싸우는데, 이들은 엘도라고라는 악당의 부하였고 이놈들을 무찌르는 타이밍에 엘도라고가 나타나 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루피 조로와 함께 쩌리로 잡혀있던 꼬맹이까지 동료들과 멀리 떨어지는데, 아까 루피랑 조로가 배고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기가 막힌 바다 위에 떠있는 해상 포장마차 어묵티에에 도착해요. 근데 여기가 이 꼬맹이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포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생기고 여기서 이번 영화의 제목에도 나오는 운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한은 황금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해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냐면 전 세계의 황금의 3분의 1을 이 운한이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한자리에 모으면 라이트 킹거 마냥 밝게 빛난다고 하죠. 거기에 그 모든 황금은 악당들에게 뺏어서 의적 같은 포지션이고, 이 꼬맹이도 그 운한의 명성에 반해서 운한의 부하가 되고 싶다고 어묵티에서 맨날 가출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엘도라고도 이 황금의 대해적 운한의 황금을 찾기 위해 지금 여행 중인데, 엘도라고는 운한의 보물지도는 찾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운한이 이 극장판 한정으로는 리얼 골드 로저인 거죠. 이런 금은방 로저의 이야기로 여러 등장인물들 엮으면서 대황금 시대를 열었던 게 이 황금의 대해적 운한인데, 컨셉은 잘 잡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일본 극장판이 각 잡고 만들던 거 아니면 대부분 동시 상영이던 시절이라 러닝타임이 짧아요. 이것도 우리들의 워게임이랑 같이 상영했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금은방 로저 이야기 나오면 루피 빼고는 그 전설의 해적? 이러면서 다 알고 있고 당연하다듯이 술술 말하는 느낌으로 전개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루피 해적단 초반이고, 조로도 미호크가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하면서 짓밟아주기 전이라 콧대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당은 위기감이 없어요. 디자인 자체는 황금과 사자 생김새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 스트롱 월드에 나오는 시키가 생각나고, 드래곤볼 제작사 토에이가 만들어서 연출이 드래곤볼 같은 부분이 많아서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보고 있으면 위기감이 안 느껴지고, 지금 원피스랑 비교하면 설정 안 맞는 부분도 몇 개 있어요. 일단 우솝이랑 나미 진짜 하는 게 없어서 병풍 수준이에요. 원래는 뭐라도 했는데 나미 특기인 항해술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없고, 우솝은 포로로 잡혀서 구라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새총도 안 쏴요. 지금 루피면 야 둘 다 내려 이 소리 하면서 기강 잡아요. 거기에 조로 길치 묘사가 여기는 안 나오고 오히려 조로가 맞는 길을 찾는 설정 오류 아닌 설정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짧은 러닝타임에 오리지널 캐릭터 서사도 챙겨야 해서 캐릭터 병풍화가 좀 있지만 초창기 많은 떡밥이 밝혀지기 전 시절에도 모험, 보물, 낭만 이런 걸 잘 챙겨준 극장판이라 저는 B 정도 줍니다. 초창기를 감안한다고 해도 딱 B가 한계 같아요. 다음 2기 태엽섬의 모험. 이 극장판은 쌍디가 합류하고 난 후에 조로카리 유바실이랑 3대 기철로 교체된 걸 보면 로그타운이랑 라분 사이 같은데, 줄거리는 간만에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던 밀짚모자 해적단의 배 고잉 메리오를 누가 훔쳐가면서 시작하고, 어케어케 배를 찾기 위해서 낑겨서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웬 좀도둑 듀오의 함정에 걸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좀도둑 형님 포지션 놈이 그 배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고 하니까 트럼프 형제들이 있는 트럼프 해적단 소굴인 태엽섬에서 그 배를 봤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트럼프 해적단이 찾아와 깽판을 만듭니다. 하지만 3천만 베리 무기아라노 루피가 어디 가서 처맞을 약골은 아니죠. 그래서 떨거지들 잡고 그대로 도망치는데, 이번에는 간부진이 꾸역꾸역 쫓아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나미를 납치해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거지인 태엽성으로 향하는데 이때 루피 해적단들은 제 실력을 발휘 못해요. 이유는 조로의 칼, 상디의 구두, 우솝의 새총이 전부 배와 함께 태엽섬에 있어서. 중후반까지는 상디는 가시뚱땡이 때문에 발 아작나는 등 고전을 하면서 트럼프 해적단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확실히 전작보다는 좋아요. 태엽섬을 점거하고 섬 사람들을 협박하는 폭군 같은 모습도 잘 보여줬고 이 적들의 우두머리 목표도 해적왕이라는 목표라 루피랑 갈등하는 것도 잘해놓은 편이고 원피스 기본기인 간부진과 1대1 매치업을 잘 보여줬고 액션씬도 괜찮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극장판이랑 다른 게 위기감이 있어요. 솔직히 이 트럼프 해적단 진짜 약해 보입니다. 가스가스 하면서 똥방구 끼는 놈부터 말본새 짜증나는 뚱땡이까지 솔직히 엄청 약해 보이는데 아까 배랑같이 무기가 지금 봉인 상태라 완전한 실력을 못 내서 후반까지는 긴장감 있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더 재밌는 이유가 마지막에 긴장감을 제 실력을 다시 발휘하면서 시원하게 해소해줘요. 상디는 일부 특유의 유연한 움직임에 조로는 쿠이나 생각하면서 우직하게 적들을 상대하는 등 재밌는 요소가 많고 전작의 운한 극장판에 나왔던 캐릭터도 카메오로 등장하면서 찾아보면 재밌는 요소가 많지만 문제는 극장판 자체가 무난무난해요. 와 막 엄청 재밌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루피 일당 말고는 매력이 없는 수준이에요. 도둑놈 형제 솔직히 밉상입니다. 동생놈 하나만 말하면 동생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솝이 새총이 없어서 원래 없는 힘 더 못 쓰니까 옆에서 변명하지마 싸울 용기도 없는 주제에 이따구로 말해요. 전형적인 그 입만 터는 꼬맹이 캐릭터가 마지막쯤에는 개가천선한다의 정석 같은 캐릭터인데 제가 이런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솝이 2부 와서야 야 내려 이런 소리 듣는 거지 1부 초반은 할 만큼은 하던 친구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 꼬맹이가 우솝한테 쿠사리 줄 급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1부 우솝은 약간 엘프 검사예요. 옆에 데몬 소환, 블랙 매지션, 암흑기사 가이아 이런 애들이 있어서 없어 보이는 거지 그래도 할 만큼은 했어요. 2부 와서 드래곤의 저주급으로 강해졌지만 옆에 애들 고점이 오시리스 천공룡에 적들은 무슨 푸른 눈 수두룩 빡빡에 가끔 오벨리스크 같은 애들 튀어나와서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진짜 많이 봐줘도 이딴 꼬맹이가 왈가왈부할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큰 놈도 별로고 근데 그래도 루피 해적단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딱 중간 엄청 큰 매력은 없지만 긴장감 조성으로 적당한 재미는 줬다. 그래서 B급. 다음 3기 진기한 동물섬의 초파왕국. 이 극장판은 초파를 주연급으로 올리면서 극이 전개되는데 일단 시점은 초파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드럼왕국 이후에요. 스토리는 일단 왕관섬이라는 곳에 얘네가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초파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겁에 좀 질려 있어요. 아직 이 괴물 새끼들한테 적응을 못한 거죠. 아무튼 그러다 이 섬의 주위에 있는 바다가 솟구치면서 왕관처럼 바뀌는데 그 해수면 상승을 고잉 메리오가 막고 이 섬에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초파가 해적기랑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섬은 동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대충 럭키 가이몬 아일랜드인데 근데 이 섬은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섬이 왕관으로 둘러싸이면 하늘에서 새로운 동물왕을 내려보낸다 라는 전설이 있었고 그때 딱 떨어진 게 초파였죠. 그래서 초파가 왕이 되고 루피 일행도 여기에서 초파를 찾고 있는데 이때 이 극장판의 빌런도 여기 찾아옵니다. 이놈은 왕의 뿔을 찾고 있는 악당 무리인데 왕의 뿔을 먹으면 뭐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뿔잡이라는 동물들을 악기로 조종하면서 여기 동물들의 뿔만 자르고 버립니다. 약간 그 샥스핀만 자르고 버리는 불법 어장 같은 놈들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적들을 만나고 초파를 만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딱 재밌는 극장판은 아니에요. 일단 캐릭터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동물들은 진짜로 가이몬 아일랜드에 있어도 안 이상한 비주얼이라 넘어가는데 적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 명도 매력적인 애가 없어요. 거기에 매치업도 이상해요. 조로 상디 크로스하게 매치업을 하고 상반되는 그림 그리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로가 격투가랑 싸우고 상디가 검사랑 싸워요. 근데 이 격투가 놈 누가 봐도 극한의 상체충이잖아요. 벤치 320, 데드 580, 스쿼트 160 이런 놈이 발이 주특기라 발만 써요. 이런 식으로 매치업도 이상하고 이 매치업 하는 거 말고는 밀짚모자 해적단 비중도 별로 없고 좀 약하게 그렸어요. 아니 적들 생긴 거부터 전투 묘사 보면은 위대한 항로가 아니라 이스트 블루 시절 악당 느낌. 아무리 생각해도 와포로 옆 따까리 수준인데 얘네한테 고전하다 막판 각성하고 때려 패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영화가 루피 캐릭터성을 빡대가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표현했어요. 이게 화수가 긴 에피소드면 중간중간 진지하게 사람은 죽어 이런 거 해주면 좀 해소되는데 이건 끼케야 50분이라 진지한 부분 들어가긴 애매해서 시종일관 빡대가리 상태였다가 마지막에만 진지해지는데 그래서 멍청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개그는 동물밖에 없는 가이몬 아일랜드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거리는 개그가 주라 재미없어요.
양계장 가서 치킨, 목장 가서 소고기, 청계천 애완동물 거리에서 뷔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목부터 초파가 주인공이라 그런 거다 할 수 있는데 초파는 여기서 뭐 하냐면 아직 해적단 된 지 얼마 안 된 겁쟁이라 용기를 얻고 맞서 싸우는 각성 이거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밀짚모자 해적단을 포기했어야 했나?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뭔가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초파 이야기가 그렇게 깊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심지어 남이 우섭은 진짜 한 장면 말고는 하는 게 없어서 둘 다 또 내려 각 잡힐 뻔했다. 그래서 초파의 신입 환영회 같은 극장판이지만 썩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 그래서 C급. 4기 데드엔드의 모험. 이건 로빈까지 합류한 시점이라 애들 머릿수가 많고 루피는 먹는 양 생각하면 현재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서 수상한 거래 현장을 발견하고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나미가 그대로 주인장과 이야기를 해서 식당 뒤쪽 개구멍을 통해 해적들의 파티 현장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뭐냐, 이 섬에는 몇 년에 한 번 해적들을 위한 레이스가 열리는데 이 섬에서 연구 지침을 받아 매번 다른 도착 지점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면 상금을 받는 레이스였고 룰은 간단히 누구보다 빠르게 말고는 없는 그런 죽음의 경기에 루피 일행은 발을 들인 건데 아무튼 애들이 그런 거 생각했으면 해적질이 아니라 어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루피는 당연히 히히 재밌겠다 하면서 참전, 나미는 상금이 3억이라는 거에 눈 돌아가서 참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스파데라는 엿엿 열매 능력자 전직 해군이라는 강력한 적군과 해적 처형인이라고 불리는 슬라이어 바스커드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레이스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전작과 달리 길어요. 런닝타임이 길어서 보여줄 게 많고 감독 자체가 원피스라는 만화 자체를 생각하고 만든 게 느껴지는 극장판입니다. 일단 그림체 자체가 애니메이션과 유사하고 액션들도 잘 뽑고 특히 슬라이어는 캐릭터의 액션과 캐릭터성이 좋은 게 원피스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먹보 컨셉은 사막에서 무전 취식했던 에이스가 생각나고 액션은 따로 정해진 무기 없이 주위의 환경을 이용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날쌔고 유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줘 이 캐릭터의 캐릭터성과 잘 맞아요. 그리고 가스파데는 순수한 악인, 진짜 찐퉁 악인이라 포스가 남다릅니다. 거기에 오마주적인 요소가 많아요. 마지막 장면은 원피스 오프닝이 생각나고 중간에 해악류들 나오는 장면은 캄벨트에서 해악류들 나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기에 레이스 시작할 때 산을 올라가는 모습은 리버스 마운틴을 오르는 그 감성이 생각나고 가스파데를 잡을 때는 자기 몸에 파우더 바르고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인데 이건 물루피, 피루피로 크로코다일을 잡았던 루피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원피스라는 만화를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면서 좋습니다. 이유가 이전까지는 원피스 극장판이 아니라 모험 활극을 보여주는 소년 만화 극장판에 원피스 스킨을 껴놓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 극장판은 원피스로 만든 극장판이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거기에 오리지널 요소도 지금 보면 아론의 라이벌이다 뭐다 하면서 안 맞는 게 많지만 라발론 요새라는 설정은 잘 만들어서 이거 개봉하고 1년 뒤에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역수입되었죠. 그리고 액션도 캐릭터마다 매력이 넘치는데 아까 말했듯 열매 능력댐 시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고 밀가루 뒤집어쓰면서 파이법 찼던 그 시절 낭만을 잘 살려줬던 게 진짜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피스로 기본기를 하고 오리지널 캐릭터로 양념을 잘 치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특히 개그씬이 딱 신세계 이전 2년 전 원피스 감성을 잘 표현해서 시작부터 돈 없다고 찡찡거리니 야 너네들 선장으로만 하는데 돈 좀 아꼈어 라고 말하고 바로 두들겨 쳐맞는 그런 개그, 이런 게 딱 그 시절 원피스 감성인데 그걸 잘 표현했고 단순 표현이 아니고 재밌어요. 극장판 중에 이게 재방송을 제일 많이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S급, 진짜 2년 전 감성 느끼고 싶으면 이거만한 게 없다. 다음 5기 저주받은 성검. 이 극장판은 밀짚모자 루피가 어느 섬에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온 이유는 위대한 항로 최고의 무기라고 불리는 칠성검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이름만 보면 중국에서 암살 실패하고 버려진 불쌍한 검일 것 같은데 이름값 하는지 이 칼도 사연이 있었고 로빈도 과거에 여행하면서 알아본 결과 이 칼은 붉은 달이 뜨는 날 칠성검의 힘이 강해지는데 사용자가 힘에 눈이 멀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딱 판타지 만화의 마검 설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순간 조로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찾아가고 조로는 해군 도장의 문화생들의 인도를 받고 친구인 사가를 만납니다. 사가는 조로의 어린 시절 친구고 현재는 정의로운 해군 도장의 사범이었죠. 헌데 사가는 다 죽어가다 조로에게 부탁을 하고 루피는 해군 일당에게 추격을 받다가 어디 마야 문명같이 생긴 부족 마을에 오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 도장의 문화생들과 조로가 찾아와 깽판을 칩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조로는 애들과 싸움을 하고 결국 조로가 이 마을 보물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루피가 사가한테 찾아가 싸우기도 하고 이들의 과거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로와 사가는 어린 시절 친구였고 후에 바다에 나와 해적을 소탕하면서 보내다가 사가의 오른손이 쇠사슬에 묶이면서 불구가 됩니다. 달려있기는 한데 신경이 죽어서 형체가 있는 샹크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사가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다 이 마을에 해적이 와서 사가가 이 해적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가는 두 손검 쓰던 전붕이었고 스킬트리도 전부 양손검 트리인데 사가는 손 한쪽이 불구라 한 손으로 양손검을 휘둘러야 하니까 힘이 안 들어가죠. 파워 스트라이크를 갈겨야 하는데 파워가 없어. 그래서 해적들에게 발리다가 봉인된 칠성검에 손을 대고 그대로 칠성검에 잡아먹혀서 현재 여기 해군 문화생들도 칠성검에 잠식시키고 이 지경이 된 건데 루피는 칠성검을 막기 위한 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조로도 친구를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장점, 작화가 좋아요. 작화진의 원피스 애니메이터 출신이 있어서 이 시절 작화를 살리면서 작화도 좋고 전투씬도 이 시절인 걸 감안하면 칼싸움, 악마의 열매 액션을 잘 뽑았어요. 근데 제일 큰 단점이 원피스 같지가 않아요. 무슨 붉은 달, 마검 이런 게 잔뜩 나오는데 악마의 열매도 설정이 판타지스럽지만 2년 전에는 판타지 마지노선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극장판은 악마의 열매보다 더한 판타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원피스 느낌이 안 들고 캐릭터성도 짜치는 게 초파 왕국 마냥 조로가 주인공급이라 많이 챙겨주기는 하는데 대뜸 옛 친구 사가를 등장시키고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묘사를 하는데 조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마을 하나를 털어먹고 무엇보다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들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 버렸고 과거 해상 옷 보면 쿠이나 있던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옛 친구 컨셉이면서 쿠이나 이야기는 1도 안 나와요. 진짜 완전 다른 캐릭터 같아요. 이게 작화진은 원피스 출신이지만 감독은 원피스 연관이 1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문제가 내용 자체는 그냥 좀 어두운 감이 있는 소년 만화, 마검에 잠식된 옛 친구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검사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원피스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이도저도 아니다. 그리고 사가의 최고 간부진 사채간 이 친구들 비중은 그나마 미영인 이 친구 말고는 없다시피 하고 싸움도 뭐 보여주는 거 없이 쩌리급으로 퇴장합니다. 심지어 엔딩 장면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연계 열매 밸런스 잡는다고 패기 설정도 판타지 같고 짜치는 감이 없지는 않은데 이건 대놓고 판타지에 하는 짓은 보통의 소년 만화 캐릭터라 보고 있으면 원피스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시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건 더빙판으로 보세요. 악역 측 성우를 사가는 극단 배우로 캐스팅하고 사채간 얘는 아이돌 캐스팅해서 더빙이 더 좋아요. 6기 오마츠리 남작가 비밀의 섬. 이 극장판은 좋은 거 다 때려박은 페스티벌 섬의 초대장을 받고 그곳으로 향하는 루피 일행들로 시작합니다. 섬 안쪽은 짱짱한 건물들이 뭉쳐있는 장난 아닌 장소였고 갑자기 오마츠리 남작이 나타나 지옥의 시련을 이겨보라고 하면서 등장합니다. 근데 애들은 이런 거 하기 싫으니 버팅기는데 루피가 재밌어 보이네? 우리 하자! 해버리면서 방황제로 시련을 시작하죠. 그래서 금붕어 잡기부터 수상 레이스 등을 하는데 갑자기 코스염 해적단, 오순도순 해적단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슬슬 무서워지면서 상디가 철판 경기를 한 직후부터 개구리같이 생긴 남작 부하에게 나미가 정보 좀 캐려고 하는데 20년 전에 죽은 로저랑 어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로빈이 섬의 비밀을 파헤치다 남작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극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섬과 오마츠리 남작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 이건 잘 만들긴 했어요. 일단 감독이 호소다 마모루예요. 우리들의 워게임, 썸머워즈, 시달소 그런 굵직굵직한 명작들을 만들었던 그 감독에 이 당시가 2005년이라 한창 폼이 올라가고 있던 시절 극장판이라 재미는 있어요. 거기에 원피스에서 본 적 없는 리얼 호러, 진짜 호러 그 자체. 단순 신비 아파트 이번 귀신 좀 무섭더라 디귿디귿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찐퉁 호러 느낌이라 서서히 좁혀오는 공포적인 분위기부터 중간중간 보여주는 남작 동료들이 썩어가는 연출에 그 꽃이 하면서 웃는 장면은 진짜 지금 봐도 흠칫할 정도로 호러적인 모습을 잘 살렸고 연출도 호소다 마모루 특유의 캐릭터는 작게 배경은 넓게 보여주는 연출 같은 걸 잘 사용해서 공허한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진실에 다가가는 심리적으로 쫄리는 맛이 알포이트도 약간 생각나는 그런 극장판이라 진짜 후지토라도 이거 보면 무서워서 눈 가리고 운석 갈길 만큼 공포 연출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원피스 같지가 않은 극장판 끝판왕이에요.
작화는 호소다 마모루 특유의 그 작화를 그대로 때려박아서 움직임이나 액션은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캐릭터성 해석에 감독의 자아가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가서 캐릭터성이 지들 맘대로예요. 약간 상반되는 동료애를 연출하려고 처음에 실현받을 때 루피가 괜찮아 나는 너네를 믿걸랑 하면서 애들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다가 초중반부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면서 나미는 우소 뺨 때리고 조로 상디는 팬서비스 개그 WWE였던 틱틱거리는 연출이 찐통 UFC로 바뀌면서 싸우고 면도칼 넣는 장면이 있다고 해도 밥을 굶기는 그런 친구는 아닌데 조로 밥을 굶기고 중반 넘어가니 지들끼리 분열해서 남 탓하면서 싸우는 게 그 떡잎마을 방범대 싸우는 그 급이에요. 근데 원피스의 동료애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닐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동료들과의 불화를 한번 달아보는 신선한 연출이다 로 퉁친다고 해도 원작의 캐릭터성을 바꾸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런 생각 들어요. 거기에 후에 나왔던 우소비 올타임 최고점 찍었던 다이얼 테크트리 시절 이때가 동료와의 불화 서사로는 최고점을 찍은 이야기라 지금 와서는 오히려 비교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동료애가 약해진 이유가 호소다 마모루의 자전적 이야기가 강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때 왜 그랬냐, 지브리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만들 시절 호소다 마모루가 거기 참여했다가 팽당하고 메네라 오면서 우울증 터지고 그대로 토에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좀 하다가 원피스 제의를 받고 그때 팽당하면서 잃어버린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영화 내용 자체가 우중충하고 찐득하게 혐오스러운 크리처 같은 게 많은데 잃어버린 동료들을 못 잇는 오마츠리 남작과 동료를 잃어가는 루피의 적당, 그리고 이미 동료를 잃은 코스염 아재, 동료보다 더한 관계인 가족, 오순도순 해적단이 나오면서 메시지는 괜찮아요. 오마츠리 남작과 루피 전부 자전적 이야기가 투영되고 동료를 잃어가는 인물을 주변에 동료를 잃었던 사내와 동료보다 더한 가족이라는 관계로 뭉치면서 용기를 내는 사내가 힘을 실어줘 결국 폭주하는 남작을 무찌른다. 거기에 그에 맞는 기괴한 연출까지. 내용 자체는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원피스 같지가 않아요. 캐릭터성은 설정 오류 가득하고 원피스의 동료애를 너무 가볍게 표현했을 뿐더러 진짜 중요한 클라이맥스는 가족애를 담당하는 캐릭터가 하면서 얼핏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동료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을 넣었어요. 근데 원피스의 동료는 여기 나오는 것 마냥 쉽게 싸우고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단 루피만 봐도 오피셜 P로 이어진 가족 관계에서 가족애를 어떻게 찾아요. 아빠는 범죄자에 할아버지는 타이틀만 좋지 실상은 애기 머리통 접하면서 아동학대하고 지 바쁘다고 산적 협박하면서 보모시키는 레전드 가족이라 가족애를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다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동료의 우정, 가족애를 찾지. 그래서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집단인데 여기서는 그게 너무 가벼운 관계로 나오고 2005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만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도 나왔던 원피스인데 동료를 테마로 잡고 자전적 이야기를 한다고 원래 있던 캐릭터성을 부정하니까 원피스를 생각하고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그리고 흥행 성적이 하위권인데 이게 중간에 호소다 마모루가 메네라 터진 상태로 투입돼서 시나리오를 바꾸고 만들었는데 광고는 시나리오 바꾸기 전인 개그적인 요소 위주로 포스터를 짜서 그 코렐라인 해버린 거죠. 막상 까보니까 웃음이 하하하하하가 아니라 하하하하 이지랄하고 있는 게 입소문 타니까 안 가죠. 아무튼 결론은 기괴한 호소다 마모루 작품으로 본다면 진짜 잘 만든 애니는 맞아요. 이런 느낌 대체품이 없을 정도로 유니크해요 진짜로. 근데 타이틀이 원피스야. 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힘든 정신 상태인 건 알겠는데 결국 시나리오 수정 과정에서 홍보 어긋나서 흥행 실패하고 원작 팬들이 보러 가는 게 애니메이션 극장판인데 이 원작 팬들이 알던 설정 오류까지 범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리지널 캐릭터를 통해 하고 있어서 막말로 자기 우울증을 원피스라는 IP에 배설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간 극장판. 잘 만든 원피스 극장판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C줍니다. 원피스 생각 안하고 보면 진짜 잘 만든 건 인정하지만 원피스 극장판인데 원피스를 어떻게 빼요. 진짜 원작에 대한 리스펙이 1도 없는 극장판. 7기 기계 태엽성의 메카 거병. 이 극장판은 루피 일행이 폭풍우를 뚫고 보물상자를 구했더니 이 상자에는 상자에서 빠지는 리버스 가이몬 아줌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를 버리려다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냥 맨입으로 말하기는 그러니 자기 마을에 있는 황금 왕관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주고 보물에 비친 루피는 오케이 하면서 수락하고 아줌마 섬에 가는데 아줌마는 알고 보니 이 섬의 촌장급 되는 이 남자의 어머니였죠.
일단 사이즈가 엄마를 납치한 해적놈이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돛이 망가지면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여기서 노숙을 하는데, 여기서 노숙하면서 아까 아줌마가 말한 보물과 연관이 있는 이 섬의 민요를 해석하다가 루피가 그 민요의 수수께끼를 단번에 풀고 그걸 눈치챈 이 섬의 영주, 아까 아줌마 아들이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파티에 초대하면서 같이 이 섬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모험극 느낌이 이 극장판의 줄거리예요. 이 극장판은 전작이 우중충하고 어두운 작품이라 그런가 내내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가 메인 악역이 많이 가벼워요. 컨셉이 나르시스트 발명왕인데 마마보이 기미까지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극장판 자체도 모험극의 비중을 두고 있어서 그 위기감이 없어요. 그 약간 운한 느낌이에요. 운한 느낌. 운한도 황금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극인데 적들 캐릭터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서 위기감이 없어요. 그리고 여의 캐릭터들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거기에 마지막 루피와의 대전은 공돌이 기믹을 살려서 자기가 직접 만든 기계들을 보여주는데, 패턴이 기계 꺼냄 루피가 부숨, 기계 또 꺼냄 루피가 부숨, 기계 또 꺼냄 루피가 부숨, 이거라 위기감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극장판은 중후반까지는 모험 활극이라는 요소를 밀어줘서 이런 거 좋아하면 무난무난한 극장판인데, 일단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장점, 역해, 특히 미드 작화는 역대급이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바스트 모핑부터 애들 의상까지 신경 쓴 거 티가 나고, 굳이 루피 장면에 로빈 끼어 파는 거 보면 노리고 맞는 게 맞아서 2년 전 로빈 남이 좋아하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은 부금이 좋아요. 여기 부금은 지금 원피스 애니판에서도 사용하는 부금이 껴있고 기어 세컨드 연출이 처음 나온 극장판이에요. 종아리 펌핑하고 루피가 강해지는 기어 세컨드, 거기에 원래 애니메이션 독자적으로 연출을 빨갛게 해서 그렇지 원래 원작은 몸주위에 연기만 피어오르는 연출인데, 이 극장판은 원작의 연출을 따라가서 어찌보면 원작의 기어 세컨드가 애니화된 유일무이한 케이스라 내용 무난무난하고 은근 재밌는 구석이 있어서 볼만해서 저는 B. 솔직히 운한이랑 느낌 비슷해서 이미 느꼈던 감성을 또 느끼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C급 애들 마냥 재미없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B급 뒤쪽. 그리고 여담으로 이 공돌이 성우가 한국기 중 사가랑 성우가 같은데 분위기가 딴판이라 그런 거 좋아하면 관전 포인트 됩니다. 다음 8기 사막의 공주와 해적들, 이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F급. 왜냐하면 내용이 알라바스타 편 총지편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TV에서 틀어주던 에피소드 시리즈의 프로토타입이라 극장용은 절대 아닌데 연재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영화예요. 내용 자체는 알라바스타 그대로인데 알라바스타 편이 좀 길잖아요. 원래 명작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내용이 좀 긴데 1시간 30분 컷 낸다고 너무 확확 축약해서 솔직히 그냥 원작이나 애니판 보세요. 이때 애니작과 투박하긴 해도 재밌습니다. 무튼 딱 재밌는 있지만 원작과 달라진 게 없어서 약간 요리로 치면 초파 왕국 저주받은 성검, 얘들 진짜 맛없는 요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실험적인 시도나 서사를 넣어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든 음식이기도 하죠. 근데 사막의 공주는 집에서 구워먹는 떡갈비 같은 거예요. 고기 다진 육을 대충 구워먹는 느낌. 이것도 요리가 맞지만 결국 알던 맛이고, 고기를 다짐으로써 고기 본연의 맛이나 식감도 달라지기까지 한 그냥 간단식 느낌. 집에서 알라바스타 편 정주행 때리는 걸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정도의 극장판. 물론 마지막 로빈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건 끼케야 후추 툭툭이나 떡갈비 위에 들어간 쪽파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급, 대체제가 명확하다. 다음 9기 에피소드 오브 초파, 이건 저번 극장판 마냥 드럼 왕국 이야기를 축약한 극장판인데, 그나마 저번과 다른 이야기는 와디프 형식으로 드럼 왕국의 순서가 워터7 이후, CP9전 이후의 이야기면 어떨까 이걸로 시작해서 동료가 비비 빠지고 프랑키랑 로빈이 들어간 상태로 드럼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 밸런스도 올라갔으니 적인 와포로에게 무슈르라는 형이 있고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다예요. 물론 극장판 특유의 색 빠지는 색감과 작화가 섞이면서 이 짤이 탄생하긴 했고, 후반부 기어 세컨드 상태에서 무슈르와 싸우는 루피 액션씬은 이건 진짜 잘 만들었고 지금 봐도 와 액션 잘 찍었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오히려 원작이 좋아요. 이 에피소드는 감동 위주로 돌아가는 에피소드인데 감동이 원작과 옛날 애니메이션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떡갈비인데 그나마 떡갈비 사이에 떡 같은 거라도 첨가해줬다. 그럼에도 극장판으로는 굳이? 라는 느낌이라 이것도 F급. 다음 10기 필름 스트롱 월드, 이건 어디 토리코나 패럴드에 있을 것 같은 동물들이 있는 곳에 루피 일당들이 흩어졌는데, 이유는 대뜸 금사자 시키라는 둥실둥실 열매를 먹은 인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나미를 납치했고, 납치한 이유는 시키는 본거지를 하늘에 띄웠는데 나미의 날씨감지 능력으로 천재지변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동료를 버리지 않는 루피 일당은 나미를 구하기 위해 시키를 찾아가는데, 이 섬은 아까 말했듯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들이 사는 부유섬이었고,
거기서 나미를 구할 뻔 하다가 또 한 번 시키에게 잡혀가고, 시키의 계획이 이스트 블루를 박살내려는 계획인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을 다잡는 루피 해적단이 시키와 거하게 싸움 한판 하는 그런 극장판입니다. 이 극장판부터 오다가 검수한 극장판에는 필름이 붙어서 필름 시리즈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피스스럽게 재밌는 극장판이에요. 동물 디자인부터 작화 액션 등 어디 흠잡을 데 없고, 시키의 이스트 블루 말살 계획 때문에 각자 이스트 블루 멤버들은 트리거가 돌아가 욱하거나 하는 장면을 넣어주면서 과거의 향수를 불러옵니다. 거기에 일단 시키가 강력하게 표현됐어요. 대가리에 타륨 박혀서 가끔 정신 놓을 때가 있지만, 이 영화 때문에 20년 전 이야기를 그린 에피소드 제로, 영화를 그리면서 서사도 풀었고, 거기서 골드 로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며 한바탕 하는 시키, 로저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웃기지 말라면서 홀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 깽판치는 시키, 그리고 쳐들어가서 마린포드 가운데 군함 박아놓은 미친놈을 잡은 센고쿠와 거푸를 보여주다 마지막에는 시키가 탈옥을 합니다. 어떻게? 발을 잘라서. 그래서 발에 칼 2개 달린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화를 위해서 서사도 풀고, 서사 푸는 것도 좋은 걸 엄청 때려박아서 매력적인 악역이라는 캐릭터성을 구축하고, 그런 악역을 잡는 밀짚모자도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힘 앞에 동료를 구하기 희생하는 나미의 모습은 아론 파크가 생각나고, 컨셉 자체가 야쿠자 오야무인 시키에게 연합하러 온 밑에 놈들의 연합 현장에 깽판치는 루피 일당, 그리고 루피 일당은 양복으로 드레스 코드 쫙 맞춰오니까 눈이 즐겁습니다. 물론 논란거리는 있어요. 시키가 결국에는 정사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골드 로저 라이벌 포지션이던 시키가 2년 후도 아니고 패기도 모르던 햇병아리한테 진 게 맞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왈가왈부하던 이야기인데, 이건 그냥 평행세계 패러렐 월드라고 치고 대가리에 조타륨 박혀서 하라바이 싸움의 방향성을 못 잡고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왈가왈부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극장용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무튼 그래서 저는 S급, 작화부터 캐릭터성에 오마주 느낌 나는 회상까지 진짜 재밌다. 다음 11기 밀짚모자 체이스, 이건 솔직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갑자기 30분짜리로 돌아오고 작화도 풀 3D 연출이 되면서 그냥 영상미 보여주기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용도 웬 개새 한 마리가 밀짚모자 훔쳐간 거 쫓아가다 해군 기지에 도달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라, 그 해적무쌍이라는 게임 시네마틱 영상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애니 콜라보하는 어트랙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놀이기구에서 볼 법한 어트랙션용 영상 느낌. 그래서 C급, 잘 만든 원피스 3D 영상 보는 느낌, 영화 느낌이 없어서 한 번 정도는 볼만한데 그 이유는 딱히? 다음 12기 필름 Z, 이건 전 제파, 현 Z, 과거의 사건으로 의수를 달고 다니는 짝팔 Z가 네오 해군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해군들과 싸우면서 깽판을 치다가 써니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Z가 누군지 몰라서 치료를 해주다 해적왕이라는 말에 트리거가 터지면서 Z가 폭주하고, Z가 이끄는 네오 해군이 찾아와 배 위에서 싸움을 하는데 Z의 부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지는 건 모두 뒤로 돌려버리는 뒤로 열매 능력자, 우솝 상이호한 식물 닌자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조합이라 1차전은 로빈, 초파, 나미가 어려진 모습으로 피해를 입고, 이후에도 제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루피 해적단들은 다이나 스톤을 이용하려는 Z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막으려는 해군들과 해군을 피해 Z를 잡으려는 루피 일행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영화 재밌습니다. Z 비주얼이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이건 영화 끝까지 보면 오히려 감동적인 비주얼이고, 스토리도 신선한 게 지금까지는 해적 대 해적의 싸움이었고 해군이라고 해봤자 적당히 추격하는 추격조나 그 극장판 테마에 맞게 감독이 재구성한 해군 도장이라는 집단이 등장한 적은 있는데, 이건 오다 작가가 직접 검수하고 만든 설정이라 원피스스러운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지고 서사도 좋습니다. Z 이전에 제파라는 사람은 매번 정이라는 이름 2글자라는 신념으로 전쟁에 나갔던 해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제파는 강해지고 결국 대장의 자리까지 갔죠. 근데 제파에게 앙심을 품은 해적이 제파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근데 제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파는 제자 양성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손을 거쳐간 제자는 쿠잔, 볼사리노, 사카츠키부터 쭉쭉쭉 현재 네임드 해군 웬만하면 다 제파에게 배웠던 해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생을 보내는 중 제파의 교육 함대가 해적의 습격을 받고 2명 말고는 전부 전멸하고 제파는 팔도 잃어버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별동대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정의를 행하고 있었는데, 제파의 팔을 자른 게 에드워드 위블이에요. 솔직히 족밥처럼 생기긴 했지만 오다피셜 창의 위력이 병에 걸리지 않은 흰수염과 닮은 위력을 낸다고 비브르 카드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결국 실무에 됐죠. 여기서 제파가 멘탈이 터집니다. 메네라가 와버려요. 정이라는 2글자를 위해 아득바득 버티면서 남아있던 해군이지만, 해군은 자신의 훈련병들을 몰살한 악인과 거래해서 칠무의 칭호를 주면서 국가공인 해적놈을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빡쳐.
그래서 제파는 군복을 벗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망친 100세 노인 마냥 군함 밖으로 뛰쳐나간 74세 노인은 결국 자기 뜻과 맞는 부하들을 데리고 네오 해군을 만들어 해군이고 해적이고 전부 용암에 빠뜨려서 몰살시키는 그랜드 리부트 계획이라는 걸 실행하죠. 사연 없는 악당은 없다지만 원피스는 성자라도 상대하는 줄 알았나 나오는 것 마냥 대체로 다 악인이고 거기서 정도 차이가 난 건데 제트는 순수한 악인이 아니고 썩어버린 해군이 만든 광기였죠. 가족 잃고도 버티고 훈련병 몰살과 팔 잃어도 버티면서 몇십 년을 군에서 버텼는데 돌아온 게 이거니까. 하지만 광기의 눈이 멀어 자신의 뒤틀린 정의라는 신념을 행하는 모습은 악인과 다를 게 없어서 민간인이 죽는 건 필연적이었고 그걸 보는 부하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약간 도왕 스타일, 결국 승자가 정의다 했던 거 마냥 제왕 씹간지네 하고 있는 거죠. 허나 해적왕이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루피와 부딪히면서 네오 해군의 제트가 아닌 검은팔의 제파 대장으로 돌아오면서 보여주는 서사는 이 제파라는 캐릭터의 인기에 박차를 가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격 보면 쌍욕 나오는 해적무쌍4 캐릭터 DLC 팩이 이번에 나오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8번째 캐릭터 팩은 인기 투표로 결정한 캐릭터고 거기에 제파가 껴있을 만큼 제파의 인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이유가 전투씬이 재밌어요. 투닥투닥하는 주먹 다짐은 남자의 심금을 울리고 조로 상디 전투씬도 속도감 있게 잘 표현돼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전투하면서 제파 캐릭터를 잘 보여준 게 일단 교육감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루피의 기어 세컨드를 한번 보고 바로 원리를 알아내는 통찰력도 보여주면서 전투씬도 훌륭하고 서사도 잘 짰고 정사 문제는 패러렐 월드다로 넘기고 보면 진짜 재밌어서 강추드리고 S급. 다음 13기 필름 골드. 이 극장판은 황금빛으로 도배되어 있는 카지노에 가면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라스베가스, 마카오, 강원랜드는 뺨갈기는 그런 카지노였죠. 근데 밀짚모자 해적단은 여기 VIP랍니다. 그래서 바카라라는 이곳에 비서 느낌 나는 여자의 꼬부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 차를 타고 카지노에 가면서 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합니다. 빌려준 칩보다 더 벌고 그러다 큰 액수가 오가는 뒷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은 잘해요. 그러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죠. 바카라의 능력은 럭키럭키 열매로 상대를 터치하면 그 사람의 행운을 빼앗는 능력이라 루피를 터치하고 그때 이 카지노의 주인인 테소로가 나타나 루피와 게임을 합니다. 게임머니는 카지노에서 빌려준 3억 베리, 그리고 행운을 뺏긴 루피가 집니다. 그렇게 공사가 끝나지만 루피가 잡졸도 아니고 한바탕 난리를 치죠. 하지만 테소로의 능력은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골드 열매의 능력이고 이 카지노에 들어오면서 뿌려진 금가루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은 모두 테소로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로가 금이 된 상태로 잡혀갔고 조로는 처형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로를 구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데 그런 와중 테소로 옆에 붙어있던 보라색 머리 카리나가 알고 보니 테소로 금고를 털어먹으려고 붙어있던 도둑이었고 과거 나미가 아론 때문에 해적 털어먹던 시절에 만났던 동료였답니다. 그래서 테소로를 털어먹고 조로를 구하기 위해 이들은 작전을 짜고 본격적으로 카지노를 털어먹는 이야기가 이 필름 골드입니다. 필름 골드는 일단 다 필요 없고 때깔이 고와요. 시작부터 그 라스베가스풍 카지노에서 보여주는 방탄한 도박장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데가 또 겉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화려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중반에 테소로가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부터는 도둑들의 첫 분물처럼 흘러가지만 원피스스럽게 위기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재밌게 볼만하다. 그리고 전투씬도 괜찮고 특히 럭키럭키 열매의 능력 보여주는 게 신선했어요. 약간 그 데드풀 도미노 보는 느낌. 거기에 캐릭터들도 매력있어요. 특유의 오다식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도 있지만 바카라랑 카리나라는 미용의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하는 짓도 각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카리나는 그 으시시 하면서 웃는 게 킥이에요. 무튼 그 상태로 테소로라는 악역의 이야기도 잘 풀었어요. 말버릇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마냥 골드 열매를 활용한 즐거운 눈요깃거리를 많이 보여주고 캐릭터성도 엔터테인먼트에 걸맞게 재밌어요. 카지노의 주인으로 금가루 하나로 이 지역의 모든 인간들을 쥐락펴락하는 폭군, 군주 같은 포지션이라 돈도 많고 노예로 부릴 인력도 많지만 그 안에 있는 건 광기와 공허함이라는 캐릭터를 잘 보여줘서 악인에 어울리는 광적인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됐냐를 진짜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게 강력하지만 짧은 과거 해상도 넣어줘서 캐릭터성을 이해시키면서 극 진행에 방해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A급. 캐릭터성부터 전투씬 여러 요소가 킬링타임으로 제격인데 스토리는 솔직히 말하면 원피스 극장판이 알고 보니 우린 옛 친구 이런 캐릭터 나오면 10중 8구 재미없어지는 전개 나와요. 그래서 골드는 B급 줘도 될 것 같지만 B급에 있는 애들보다는 확실히 잘 만들었고 앞서 말한 장점들이 어느정도 카바를 쳐줘서 그냥 킬링타임으로는 괜찮다.
다음 14기 스탬피드. 이건 해적 박람회가 열려서 이 박람회에 밀짚모자 해적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보물찾기 쟁탈전에 참여하는데 그 보물은 골드로저가 남긴 보물이었죠. 그런 보물이니 그 쟁탈전에 웬만한 원피스 해적들 다 모여요. 최악의 세대부터 버기, 베리어, 이중기어까지 별의별 해적들이 다 나와서 나뭇잎 고아원식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하는 단체 야차로를 뜨는데 그 순간 더글라스 블릿이라는 골드로저의 옛 선원이 나타나 깽판을 칩니다. 이놈은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는데 루피가 임펠다운에서 깽판 친 날 티치가 레벨 6에서 사력전을 펼쳤을 때 탈옥하고 박람회 MC 보는 놈이 대전쟁을 일으키자고 꼬시면서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존나 셉니다. 최악의 세대가 공룡 변신, 인과응보, 레드 호크 이런 거 다 쓰는데 상처가 안 나요. 아니 진짜 땀 한 방울을 안 흘려요. 그러면서 이 더글라스 블릿을 잡기 위해 각자의 목표로 하나둘 모이는 강력한 해적들과 몇몇 해군이 싸우는 그런 극장판인데 이 극장판은 어셈블 그 자체 진짜 웬만한 캐릭터들 다 모였어요. 아니 그 카이도 줄 없는 번지점프 뛰는 거 직접 말고는 나오지도 않은 우루지도 여기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활약은 없어도 다들 얼굴 한 번은 비추고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블릿한테 한 방 먹이거나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고 때깔이 고와요. 물론 갑자기 버기를 금발로 만든 오리지널 설정은 좀 짜치긴 한데 이건 사소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주요 인물들 총 출동하는 팬서비스 가득한 극장판인데 그런 의미로 올드 팬들을 위한 카메오 찾기가 많아요. 초반 오프닝에 지금까지 나왔던 극장판이나 원작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모습에 잊혀졌던 캐릭터들도 잔뜩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애들까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로그타운에서 상디랑 요리대했던 여자 요리사에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인 무지개 안개 에피소드에 등장한 라파누이까지. 애니나 원작본 팬들은 카메오 찾기로 재미가 쏠쏠한데 연출도 오마주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게임 자체는 데드엔드의 모험 오마주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시노시스에 게티즈버그 연설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폴 더 피플 그거 패러디한 해적에 의한, 해적을 위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데드엔드의 모험 레이스 설명할 때 나왔던 말이에요. 거기에 녹업 스트림 타는 걸 넘어 써니오를 개조하는 건 하늘섬대가 겹치고 막판 바다에서 화건 지르는 건 알라바스타에서 에이스가 보여줬던 연출과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작부터 원작을 생각한 게 느껴지고 전투씬도 그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자기들만의 기술을 딱 펼치는데 문제는 이 영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세계의 위협이 되는 블릿을 잡는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어셈블 하나 외치고 그대로 모든 히어로가 싸우는데 그런 장면만 1시간 30분 정도 때려박은 그런 영화다. 물론 다른 영화도 이게 끝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블릿은 더 심해요. 스트롱 월드는 남이 이야기나 중간중간 시키가 위험이라도 보여줬고 제트는 제파에 서사 푼다고 중간중간 환기시키는 장면이 있고 골드는 설정이 별로이긴 했어도 나미의 옛 친구 보라색 나미 칼이 나와 테스로의 과거 같은 거 보여주면서 환기라도 시켰는데 이 영화는 환기를 다른 캐릭터의 전투씬으로 채워요. 최악의 세대 전투 좀 질린다? 오케이 블릿2와 블릿도 질려? 후지토라의 아몰라 운석쇼와 깍둑썰기하는 미호크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많으니까 전투씬으로 돌려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요. 블릿 이놈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정은 골드로저의 옛 선원의 진짜 짱짱센 캐릭터, 원피스의 강해 보이는 외관, 극한의 상체춤 컨셉도 갖고 있는 캐릭터라 진짜 강력한데 목표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 놈이 왜 박람회를 와 무슨 대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러는데 말이 좋아가서 선령인 두세 명만 죽여도 전쟁은 일어나요. 근데 오케이 박람회도 로저의 보물로 어그로를 끌어서 해적들 많이 왔다 친다고 해도 세계 최강이 왜 최악의 세대 같은 애들이랑 싸워요. 가오가 안 살잖아. 최소한 사왕한테 시비 걸러 가야지. 지상 최강의 생물이 되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코끼리랑 맞짱을 까야지. 왜 엘리베이터 타고 8층 가서 사무에서 초코랑 맞짱을 뜨려고 하냐. 그나마 중간에 우솝이랑 루피 우정서사와 한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투씬 표현 잘했고 중간 3D는 좀 짜치긴 하는데 중간 3D 빼고 3D 끝부분과 초반 박람회 야차롤 당시는 진짜 재밌다. 약간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에 불고기 로드 있거든요. 이게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온리 개그로 그걸 커버친 극장판인데 스탬피드가 딱 이런 느낌. 부족한 부분을 뽕차는 연출과 전투씬 도파민으로 채워놨다. 그리고 틀딱이라 이 캐릭터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하면서 중간 부분 말고는 재밌게 봤고 전투씬 보는 맛으로 킬링타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A급. 마지막 15기 필름 레드. 이건 우타의 라이브를 보러 온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시작하고
시작부터 우타가 시원하게 노래 한 곡 꼽아주는데, 알고 보니 우타는 루피의 소꿉친구였다로 시작해서 갑자기 이놈이, 이 오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놈이 콘서트장에 난입한 것도 문제인데 갑자기 샹크스 딸이라고 샹밍아웃을 해버립니다. 전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콘서트장에 가서 갑자기 얘 아빠 브라질 깽단 전세계적인 보야광이라고 말하는 급인데 친구라고 해도 살짝 어질어질하죠. 무튼 이때 다른 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브릴레와 오븐도 있었죠. 근데 우타가 또다시 뮤지컬 모드로 나는 최강 부르면서 해적들을 우타월드로 보내고 여기를 평화롭게 만드니 관객들도 역시 우타야 믿고 있었다고 찐장, 딸이라고 해도 그강 묻어온 해적놈과는 다르다고 찐장 하면서 팬들도 진정 어케합니다. 그리고 루피랑 과거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하는데 루피가 현재 해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메네라가 오면서 루피를 공격해요. 이유는 우타의 목표는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해적은 방해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광적인 집착을 하고 메네라 터지니까 애가 무지성으로 행복해야 해! 해적은 적!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런 우타를 막기 위해 해적들이 고군분투하는데 갑자기 우타 말고 마왕 토트 무지카라는 진 최종 보스도 나오고 그런 놈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극장판에 나오면 재미없어지는 요소인 알고 보니 우리 옛날에 친구였어 서사랑 오컬트적인 그 무언가의 존재를 다 때려박은 극장판인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극장판이니까. 어차피 평행 세계고 잘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필름 레드는 문제가 우타를 너무 밀어줘요. 루피를 째끼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서사의 중심에 딱 박아놓고 유명 가수 OST 불러서 주구장창 노래 부르니까 원피스 뮤지컬 아도의 애니메이션 뮤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노래 나오는 방식도 배경음이 아니라 뮤지컬 형식이에요. 진짜 부모님은 붉은 머리 이런 뮤지컬 마냥 뭐하다 뮤지컬 초반이야 콘서트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중간 싸움에도 그러니까 뭔가 싶어요. 그리고 제일 뭔가인 게 아도 노래 부르는 거 괜찮죠. 물론 원피스를 보지만 J-팝은 안 들어서 별로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음악이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래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 타이밍이 정신병 걸린 여자의 매너라지 사이사이입니다. 진짜 매너라 여자애 찡찡거리다가 노래 부르는 게 4번 나와요. 근데 얘가 엄청 자주 수준이 아니고 주로 나온다. 거기에 작화도 애니보다 딸려요. 이때가 애니메이션 레드 로크 나올 때라 애니 작화가 미친 시절인데 이 극장판은 중요 싸움씬 5에서 10분 정도 말고는 애니보다 딸려요. 거기에 노래 열매는 대표 주떼르 열매, 도톰, 실실, 수술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괴랄한 능력이었고요. 근데 이 극장판 제일 문제는 마케팅을 샹크스로 썼다는 거예요. 필름 레드, 원피스에서 레드라고 하면 샹크스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구글에 원피스 붉은만 쳐도 샹크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샹크스를 생각하고 오 샹크스 딸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막상 샹크스 회상 제외 영화 시작하고 1시간 10분 만에 나와요. 이 영화 1시간 50분짜리예요. 물론 딱 나와서 오랜만에 들으러 왔다 너의 노래를 하는 건 깐지납니다. 근데 야 난 오랜만에 네 얼굴 보러 왔는데 1시간 10분 만에 나오는구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쿵짝쿵짝하고 우타월드랑 리얼월드에서 토트 무지카를 막는 그런 이야기라 스토리는 딱히 볼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건 모든 원피스 극장판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른 걸로 채웠던 극장판들 바로 직전인 블릿은 전투씬으로 채웠는데 이건 우타의 노래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데 막상 레드라고 해서 보러 갔더니 샹크스는 안 나오고 우타의 메네라 뮤지컬 쇼를 보여주니까 별로였다. 그나마 마지막에 폐왕색 하스파 딸깍으로 해군들 정리하는 건 명장면이 맞지만 그거 하나로는 단점이 상쇄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B 줍니다. C급이랑 옛날 B급에 있는 구극장판보다는 잘 만들긴 했지만 테소로랑 블릿은 부족한 부분을 원피스스럽게 어케어케 해소를 하고 만들어서 A급인데 우타는 부족한 부분을 우타와 아도로 땜빵했는데 이러면 아도를 이용한 잘 만든 애니메이션 뮤비지 원피스 영화가 아니잖아요. 끝!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 극장판 티어표 만들어서 시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제 취향으로 A, B, C, D, F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솔직히 원피스 극장판은 심심할 때 보는 게 제격입니다. 굳이 안 찾아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피스는 본편이 더 재밌어요. 스토리적으로도 현재 떡밥 돌아가는 거, 요즘은 록스 이야기랑 엘바프죠. 그런 거 돌아가는 거 보는 게 꿀잼이고 누가 더 강하냐 갈드컵 열리는 거 보는 게 쌉쌉 꿀잼이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극장판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